하실 거고요. 그리고 미리 얘기가 된 대로 윤정수 님도 함께 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은정하고 신혜성 배우님도 같이 자리를 해주기로 하셨어요. 세 분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좀 사람이 많은 것처럼 박수를 다시 한번 치면 안 될까요? 감독님 박수! 상호 배우에게 박수! 아까 놀러 왔습니다, 저는. 상호하는 사람에게 박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초반에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한 수 배우고 지금 들어갑니다. 일단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오픈 카카오 채팅방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안에 보는 QR코드를 촬영을 하시면 오픈 카카오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보통 같아서는 저희가 관객석으로도 마이크를 돌리는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게 좀 어려운지라 영화에 대한 리액션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중간중간에 같이 읽으면서 대화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관객과의 대화를 수어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지금 제 뒤에 계신데요. 최양수 수어 통역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께 각각 오늘 관객들과 만나신 소감, 첫인상 한마디씩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보리를 연출한 김진유라고 하고요. 네, 이 시국에 극장에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즐거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윤정수입니다. 저는 그 감독님과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 그 여러 가지 영화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감독님하고 한두 번 정도의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고요. 우리 대성 씨가 한번 가면 어떻게 했느냐 해서 고개 끄덕거렸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네,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또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예, 좋은 만남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 나른보리에서 은정이 아빠 역할을 한 배우 최대성입니다. 예, 저도 제가 여기 올 자리는 아니었는데 제가 정지영님을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하다 보니까 오늘 왔는데 이렇게 와보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도 되게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QR코드로 찍고 들어오는 게 조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그 메신저로 쓰시는 카카오톡 있잖아요. 카카오톡에 들어가시면 그 대화창 이렇게 쭉 나오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위에 보면 채팅이라는 글자 옆에 뭐 돋보기 모양도 있고 그 플러스 모양, 뭐 음악 모양 이런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말풍선에 플러스가 붙은 거기로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보리를 검색하시면 아마도 이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픈 채팅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윤정수님께서 오늘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너무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마이크를 전달드릴 수 없으니 오픈 채팅방에 오늘 뭐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윤정수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영화 보셨어요? 네, 영화를 저는 되게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입장으로 좀 많이 봤고요.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지. 상황이 좀 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저는 재미있게 보진 않았습니다. 좀 심각한 입장으로 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좀 추억도 많이 가고 그 영화라는 것 혹은 드라마라는 것 어떤 에피소드라는 것은 제가 개그맨으로서 늘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어떤 한 상황을 재밌게 표현할 때 나는 재밌거나 보통 사람은 즐거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게 되게 심각하거나 중요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간혹 100에 1명 정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깔고 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영화는 사실 영화가 아니었고 제 오래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감독님도 본인의 그런 상황들을 이 작품에 많이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뭐 저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저보다는 이제 많은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재미있고 꼴을 생각하는 작품이 아니었어요. 그냥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 표현이 대답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충분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네. 어린이 관객분 이런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네, 저는 나가는 줄 알고 놀랐습니다. 네, 누가 저렇게 말이 재미가 없어 하면서 네, 아니었어요. 다행이었어요. 네. 네,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 용인이 등장을 하는,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는, 혹은 그걸 소재로 한 영화들이 기존에도 있었잖아요. 다큐멘터리 작품도 있고, 이 영화처럼 극영화의 작품들도 있는데, 그 영화들을 보면서 기존에는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뭐 레퍼런스로서도 좀 적극적으로 보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네. 기존의 영화들에서 장애를 소비하는 방식들이 저한테는 되게 불편한 지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감정을 몰아간다거나, 그리고 어떤 그 불쌍한 존재, 측은한 존재로 바라보고 영화를 속에서 이용해갖고 소비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는 저도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2014년도에 높이뛰기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보기에서 보시면 옷가게 씬의 내용을 가지고 단편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농인분들이 이제 몸 갖고 있는 농무나 농사회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농인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게 지금의 나는 보리가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농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신선한 충격도 있었고, 제가 또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영화 속에 잘 넣게 된 것 같습니다. 최대성 배우님은 배우로서 이 영화의 시나리오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한 게, 영화만 봐도 이 영화가 굉장히 많은 지점들을 사려있게 다루고 있고,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 역시 너무 사랑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 들잖아요. 굉장히 기분 좋은 시나리오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처음에 김준일 감독님이랑 대학로에서 이제 미팅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저를 주인공의 염두에 두고 날 만났나 이런 오해를 했어요. 근데 정말 오해였더라고요. 근데 영화 시나리오를 봤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떤 역할이라도 좀 출연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출연하면서도 이 영화가 어떻게 아름답게 나올까. 왜냐면 저는 농아분들이나 장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그냥 측은한 모습만 봤는데, 시나리오상에는 이분들도 나름대로의 행복이라는 거를, 그거가 현실이 아니지라도 일반 시청자 보는 분들한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주는 영화일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 너무 아름다운 시나리오를 받아서 되게 즐겁게 촬영을 했었습니다. 예. 감독님도 코다이시잖아요. 양쪽의 언어를 전부 다 사용하시는 코다이신데, 어릴 적에 자신의 경험들은 이 영화에 어떤 식으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으세요? 네, 코다이지만 제가 정식으로 수어를 배운다거나,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지역에 살고 계셔서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정식 수어들을 모르는 상황이고, 집에서 이루어지는 홈사인이라고 불리는 집에서 만들어진 언어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 속에서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농민 사회 안에서도 수어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수어를 잘 아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농민분들한테 또 하고 싶었던 이야기여서 영화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쩐지 영화를 보고 수어가 조금 덜 복잡해 보인다? 혹은 뭔가 단어로 대화가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던 하나의 언어를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좀 쉽게 받아들이게 된 지점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홈 단어 때문에, 홈 사인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면도 있겠군요. 네, 이 영화를 수화들로 구성을 하면 조금 복잡한 언어 체계 혹은 이해하기 힘든 방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영화를 보셨을 때 수어가 조금 사람들한테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농인분들을 만났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농인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리가 소원을 비는데 그 소원이 되게 생각하지 못한 방향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사랑스럽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마음 아픈 소원이기도 한데 소리를 잃고 싶다라는 소원을 아이가 빌잖아요. 보리가 그런 소원을 비는 모습이 윤정수님은 관객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네, 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 소원이 어떻게 다가왔어요? 소리를 잃고 싶다라는 아이의 소원이요? 저는 그걸 이제 기획을 한 건지 진짜 그런 생각을 했을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저는 그 부족을 잘못 써서 재산 한번 잃은 다음부터 엄청난 의심을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면 틀림없이 영화를 재밌게 만들려고 하는 혹은 엄청난 리얼감을 주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살지 않겠나 감독이라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니까 충분히 이 사람들과 구성원들과 비슷해지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집안의 구성원이 농아인과 농아인이 아닌 사람과 했기 때문에 보리와 비슷한 입장이었죠. 농아인과 농아인이 아닌 사람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역할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와중에서 좀 답답하고 힘든 역할을 했지만 소리를 잃으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남자라서 뭐 지금 남자 여자를 구원한다는 건 참 우스운 이제 이 시대의 일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그때 당시는 그냥 남학생이니까 그랬을까? 섬세하지 못한 랬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어서 감독님이 혹시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상업적인 분의 한 파트다. 네, 저는 사실은 대성이가 두 번째 상업적인 파트고 네? 그 리얼리즘 연기였어요. 와이프가 전화 오는 그런 어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천편일률적인 그런 상업적인 파트. 그러니까 마지막에 요거 좀 한번 때려줘야겠다. 너무 루즈할 수 있다라는. 그 다음에 첫 번째 깊은 그게 왜냐면 보리의 그 생각을 저는 상상하지 못했으니까 반전을 주는 건 영화를 혹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사실은 사명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몰라도 이건 제 개인적 사견이니까 뭐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그렇거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말을 길게 해서 무슨 질문을 했는지 까먹었는데요. 네. 하지만 그 설정을 만드시 그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네, 저분도 지금 설명을 하다가 힘들어서 그냥 가셨는데요. 네,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2015년도에 그 수어로 공존하는 사회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농안협회에서 진행했던. 그리고 그때 현영옥 씨라는 농인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소원이 소리를 잃는 것이었고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농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너무나 행복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을 맞게 됐었어요. 근데 그걸 들을 때 아 나도 그러니까 저 소원만큼은 아니지만 소리를 잃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제가 소리를 잃고 싶다고 생각했던 지점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 집에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 제가 항상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받아야 되는 게 일요일날 아침에 유독 일찍 전화가 와요. 늦잠을 자고 싶은데 어떤 나름대로 어린 저로서는 뭔가 업무 스트레스? 예를 들면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면 땅을 팔 거냐 말 거냐도 제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금리가 어떻고 대출이 어떻고 이런데 하실래요? 이러면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받기 시작했고 그런 것에 대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뭔가 소리를 잃고 싶다는 생각을 간단하게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 없으신가요? 여기서 이제 저의 어떤 촌철살인 같은 진행이 빛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리얼이었습니다. 그런 반전이 아니고 본인이 담고 싶은 것을 되게 보리라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를 담아낸 거고 그러면 이 영화에서의 상업적인 부분은 딱 하나 최대성 배우의 그 부분만이 상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되게 평범하게 연기를 했는데요. 네 연기 잘했고 그 파트가 좋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윤정수님은 자꾸 상업적인 파트 뭐 이렇게 최대성 배우 연기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배우의 주장대로 그건 리얼한 연기였다고 생각하고 헤어스타일로서 지금 현재랑 똑같으실 줄은 몰랐어요. 사실 영화를 위해서 만드신 헤어스타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네. 이 머리는 제가 이 머리로 한 게 대학교 1학년 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45살이니까 한 25년 정도 이 머리를 했는데 그때 무슨 만화가 있었어요. 고행석 씨의
뭐 사랑의 불청객이라는 그 구영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만화가 있는데 지금의 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어요, 만화 주인공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만화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이 머리를 해서 성공하면 바꾸려고 하는데 아직 제가 시크릿 가든 이후로 미우새 이후로 뭐 예전에 끝난 뭐 하이바이 마마에서도 헤어를 바꿨는데 아직 성공을 못해서 성공하게 되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헤어를 바꾸시길 간절히 원하게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또 너무 잘 어울려서 당장 바꾸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지점들이 있네요. 그 나만 듣는다라는 소외감의 측면에서 보리라는 캐릭터가 소리를 잃고 싶어하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다인 어린이들이 혹은 뭐 성인이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뭔가 어른들의 업무를 내가 다 집안의 일을 내가 다 수행해야 한다. 내가 이 가족의 입이 되어야 한다라는 피로감 같은 게 분명히 존재하겠다는 생각 역시 조심스럽게 해봤는데요. 감독님께서 아마 비슷한 경험들 어렸을 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나는 보리라는 제목에서는 어떤 인상 받으셨는지 윤정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보리 어떤 인상으로 다가오셨어요? 저는 이제 가을 추수 들려 일단 보릿고개 그 어려운데 되게 이제 좀 힐링 뭐 그런 강원도 쪽 하니까 좀 더 힘든 이제 뭐 그런 거 생각을 했는데요. 그 감독님 이제 그 상황을 담았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고요. 좀 사실은 보면서 조금 저만이 느끼는 감독이나 감정이라서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아마 조금 다를 거예요. 힘들었어요. 보면서 저는 정확히 한 2분 정도부터 계속 내내 힘들었어요. 이렇게 잔잔할 리가 없는데 농아인들끼리 살아간다? 잔잔할 리가 없는데 쉽지 않을 건데 근데 이분은 이 감독님은 김 감독님은 판타지물을 만든 거예요. 왜냐면 현 생활에서 농아인들끼리 살아간다라는 거는 이렇게 평화롭거나 잔잔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분들도 쉽지 않게 사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이것은 그들끼리 살아가는 판타지다. 물론 그들이 많은 것을 내려놓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편안하게 살겠다라는 어떤 그들만의 평화가 묻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마지막까지도 나는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퀘스천을 던지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좋게 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힘들게 살고 있긴 한가 봐요. 네,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좋게 본 여러분들에게 조금 죄송한 평인 것 같긴 해요. 아니요, 안 그래도 되게 정확한 지점을 지금 짚어주신 것 같은데 네. 안 그래도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리의 가족이 겪는 상황들 안에는 분명히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여기 안에도 일상적으로 겪는 차별의 상황들이 나오긴 하죠. 옷가게에 가서 주인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바가지를 씌운다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동네 사람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쟤도 못 듣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가족이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들을 처할 것인지 또한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는 그 가족만큼은 아니겠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판타지처럼 그려지는 설정들은 아닐까 하는 고민이 조금은 감독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톤으로 완성하신 이유가 있겠죠? 네, 저한테도 판타지고요. 사실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농인을 바라보고 코다로서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뭔가 특별하지 않고 그리고 평범한 어떤 가족의 모습이 보여지는 형태가 저한테는 판타지이거든요. 아마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가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비장애인 가정이라고 표현할게요. 비장애인 가족 안에서도 부부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부부싸움이 있고 근데 그 수위가 굉장히 저한테 느끼기에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지점들도 물론 있고 농인 가족 안에서 하지만 이 영화가 어떤 성인분들한테 보여질 때 최소한의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일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농인 가족을 미화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성인분들이 조금이라도 장애를 대하는 모습들, 시선들이 조금 바뀔 수 있다면 이거는 저한테 있어서는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만나고 싶었었고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방송에 많이 자주 나왔을 때 저분의 어머님이 청각 장애인이시래 이거를 들었을 때 저는 엄청난 위안이었거든요. 아, 나 같은 사람 저기도 있네. 이런 해서 그래도 만나보고 싶었던 분입니다. 참고로. 감독님도 윤정수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니 잠시 후에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따로 들어보기로 하고요. 술 먹으면서 왜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질문만 부탁을 일단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는 보리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잠깐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읽혀요. 정말 I am 보리, 나는 보리라는 걸로 읽히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뭐 C의 의미로 보이기도 하잖아. 뭘 볼 거야, 무언가를 볼 거야 의지처럼 느끼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뭐 날아간다? 플라이의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아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제목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 제목을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제목이 소원으로 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여름방학이라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나서 이제 보리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썼던 이름이고 보다의 의미가 제일 강하게 생각이 들어서 보리라는 이름을 지었고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을 때 보리가 되게 당당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보리라는 제목을 짓게 됐어요. 당당한 보리 그런 의미에서.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나라가 성장하는 보리도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보다의 의미를 또 강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의적인 표현이 된 제목이 된 거죠. 네, 결과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또 많이 고민했던 지점은 용어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 안에선 지금 뭐 청각장애인, 농인 이런 표현들을 혼재해서 쓰고 있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단어를 규정하는 관점의 차이가 좀 있다는 생각이 이번 영화를 보고 많이 들었는데 이를테면 청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은 약간 의료학적인 관점이라면 농인은 사회학적인 관점의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수어, 수화 이 두 개가 혼재돼서 사용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하게는 어떻게 부르는 게 좀 맞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2015년에 한국 수어법이라고 해서 법이 제정이 됐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 언어가 두 가지인 거거든요. 한국어와 한국 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로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수어를 웬만하면 수어로 이야기하자가 돼서 수어로 앞으로 얘기해 주시면 좀 더 언어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수어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각장애인과 농인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청각장애인은 어떤 이제 그 장애인의 범위 안에서는 청각장애인으로 분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각장애인으로 분류가 되고 농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언어,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농인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장애인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서 인정을 긍정적인 신호인 거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농인의 입장에서는 청인, 농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반대라기보단 다른 이야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뭔가 더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캐릭터 얘기로 좀 들어가 보자면 일단 최수영 배우 오셨으니까 아버지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꺼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이 영화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아버지들의 태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보리의 아버지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 설명해 주실 것 같고 은정 아버지도 잠깐 나오지만 딸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있는 아버지들 같다. 이게 굉장히 사소한 설정이지만 중요한 모습처럼 보였거든요. 혹시 감독님께 은정 아버지 캐릭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디렉션을 받으신 기억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가서 찍고요. 예, 딸이 왔길래 딸처럼 보고요. 그리고 딸내미가 되게 친근하게 와줘서 그리고 보리도 마찬가지고 애들이 너무 해맑고 그래서 뭐 그 딸들을 보는 그리고 그 친구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아마 아빠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다 했다고 봅니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처음 하자면 저도 제가 봐도 그렇게 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기 세계를 그렇게 본인이 거기다가 본인이 여기다 대고 연기 세계 얘기하면 본인도 그렇죠. 한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애들이 다 했어요. 그냥 도와준 겁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배우들한테 어떤 디렉팅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제가 생각했던 캐릭터와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들의 연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연출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를 했고, 네, 그 특별한 디렉팅은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 캐릭터를 만들 때 좀 고심하셨던 지점은 있긴 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제가 또 어머니 아버지가 청각 장애인이지만 또 외삼촌과 외숙모도 농인이세요. 그래서 저희 보리에서의 아버지 캐릭터는 외삼촌을 데리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외삼촌한테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이어서 외삼촌 아빠도 물론 사랑을 주지만 외삼촌이 어떤 위트도 있고 뭔가 이 눈높이를 계속 맞춰주는 느낌, 그리고 어떤 아이를 대할 때 저를 대할 때 어떤 대화들도 되게 단순한 대화들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편안한 아빠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딸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했죠. 네. 아까 그 보리의 소원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대화명 쌀보리쌀 쓰시는 분께서 윤정수님께 조금 더 정확한 질문을 요청하신 것 같아요. 윤정수님은 소리를 잃고 싶다는 보리의 소원에 공감하셨는지 아니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질문을 다시 주셨네요. 저는 여학생의 어린이, 여자 어린이의 시선으로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감 자체에 관한 거를 할 수가 없었고, 남자 어린이로서는 공감할 수는 없는 거였고요. 근데 어린이로서 충분히 그 무리에 섞이고 싶다라는 바람을 할 수는 있을 거란 생각은 했지만, 저의 어린 시절에서는 저의 어머니를 뭐랄까 강력한 카리스마로 리드해야 된다라는 어린 아들의 개념이 있었지, 엄마와 똑같이 소리를 잃어서 엄마와 같은 무리가 되고 싶다라는, 표현하자면 그런 식의 느낌은 저는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사실 공감하기 어렵다는 얘기였죠.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같이 다녔던 적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엄마를 리드하고 같이 다녔던,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마를 리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죠. 저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엄마를 나무라고, 오히려 초등학생 4학년이 엄마를 나무라고, 그때 또 이제 엄마 또 뭐 남자친구도 있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할애해도 되겠느냐 뭐 이런, 연애에도 관내하고, 실패했어요 또 나름. 가정사 이렇게 밝혀도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인데 내가 알 게 뭡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것들이 여기랑 또 다르죠 나름. 이쪽하고는 다르잖아요. 또 그 삶이 또 달라요 굴레가. 그쵸? 가는 길이 좀 다르죠. 아니요, 저도 삶으로 바라보면 비슷한 책임감이 있었어요. 책임감은 있는데 여기는 엄마 아빠가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다른 남자를 자꾸 만나서 못 만나겠다니까. 그 완전 다르지 길이. 그러면 어찌 보면은 엄마는 어떤 때는 제가 약간 거추장스러웠을지도 몰라요. 약간. 아주 약간. 365일 중에 한 5일 정도? 남친 만나야 되는데 또 아들이 또 이래라 저래라 하면 꼴보기 싫지. 그럼 또 외할머니는 또 엄마한테 또 뭘 할 수 있고. 그럼 나 또 그 사이에서 또 중재하고. 이런 초등학생 같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복잡하죠. 가정마다 서로 다른 사정이라는. 완전 다르죠. 이 와중에 내가 소리를 잃는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아니면 저는 그 고단한 대목에 대한 삶이었어요. 생각이 좀 궁금해요. 아버지가 보리한테 그러니까 보리가 듣지 못하는 저 연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가 아기 때 안 들리는 줄 알고 우리가 되게 기뻐했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대사가 되게 저는 은근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당연히 아이가 들려야 기뻐할 거라는 지레짐작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사가 조금 남다르고 심지어 약간 의외로까지 들렸거든요. 그 대사는 어떠셨어요? 그건 각자 부모마다 갖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정상에 가까운 것은 부모는 추구하지 않을까라는. 근데 만약에 또 우리 감독님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랑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럼 또 제가 뭐 신뢰를
범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게 아니라면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얘기해 드리자면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때 단편 영화를 만들고 나서 농인분들을 많이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농인 부모님들이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신선한 충격이었고 그때 농인분들이 농인으로서는 농인이 태어나서 같은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삶을 꿈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다수는 아니지만 제가 만났던 농인분들의 80%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가 굉장히 많은 걸 이야기를 통해서 직접 들으니까 이게 나 또한 이제 잘못된 편견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농인들이 농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존재하는구나를 또 확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영화 속에도 이렇게 넣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도 최근 2014년 이후에 생각들이 많이 바뀌게 됐어요. 농인분들을 많이 직접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듣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들의 합이 지금 나는고리인 거거든요. 배우들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일단 이 영화 안에서 가족을 연기하는 캐릭터 중에 실제 농인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보리와 정호의 그 아빠, 엄마를 연기하는 곽진석, 허진아 배우 역시 청인이고요. 정우, 그러니까 동생을 연기하는 이리나 배우 역시 청인인데요. 청인이 농인 연기를 하는 게 언제 상상해봐도 정말 간단한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셨을 지점 같은데요. 네, 저한테 제일 중요했던 지점은 그 수아를 연기한다고 했을 때 청인이 농인을 흉내내야 되는 지점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농인 배우들을 찾아봤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엄마 아빠의 이미지들을 못 찾았고 그러면 이제 청인 배우를 섭외해서 하게 됐는데 그때 제일 중요했던 건 그런 거였어요. 실제로 농인분들 만나시면 어떤 거친 숨소리나 굉장히 액티브하거든요. 숨소리나 수어를 하면서 나오는 숨소리 그것들이 되게 표현이 되면 영화를 보실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익숙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때 수아 선생님이 계셨는데 농인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에 대한 고민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걸 조금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대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지를 여쭤봤을 때 그 선생님께서는 자기는 그 소리 못 듣는다.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셔도 될 것 같다. 그거는 청인분들이 볼 거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농인분들한테도 똑같이 듣게 됐거든요. 한 5분한테 여쭤봤는데 혹시나 한 분으로 기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5분 모두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조금 농인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걸 최대한 없애자. 그리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형태로 만들자라는 결심을 하게 됐던 거죠. 네. 다른 모든 배우들도 그렇지만 보리를 연기한 김하성 배우가 아니었으면 이 영화는 또 조금 다른 톤이 됐을 것 같아요. 아주 보리의 여정을 깜찍하고 또 때론 좀 안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 하셨을 텐데요. 굉장히 치열한 오디션을 뚫고 선발된 어린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 영화를 2017년도 강원영상위원회에서 제작전을 받고 시작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8월 달에 선정이 됐고 그래서 2017년 8월부터 영화 이제 2018년 3월 달까지 아이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 200명의 친구들을 봤고 근데 그 중에 이제 김하성 배우를 만나게 된 거죠. 마지막쯤에. 네, 그래서 처음 봤을 때 너무나 아기 같은 친구였고 너무나 이제 해피바이러스가 있었어가지고 영화에 나오면 되게 좋은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김난영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영화 속 아역 배우의 연기가 정말 좋아요. 특히 주인공 보리의 감정 표현이 좋은데요. 촬영하시면서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좋았던 것, 당혹스러웠던 것 둘 다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네, 당혹스러운 건 제가 경찰서 씬 있잖아요. 경찰서에서 보리가 울 때 저도 처음 이제 연출하는 거고 근데 보리가 그러니까 슛을 들어가면 촬영에 들어가면
우는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연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뻔했는데, 근데 그 김하성 배우가 끝까지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쟤도 포기를 안 하는데 나도 포기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버텨서 만들어낸 샷인 것 같고, 그리고 즐거웠던 건 보리가, 그러니까 아성이라는 배우가 현장에서 저보다 스태프들을 더 챙기고 약간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아, 얘는 항상 배우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작품이 첫 영화죠? 네, 첫 영화이고요. 연기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 다음 작품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하는 배우죠. 네. 내가 왜 웃지? 그런 사람은 이 옆에 찾아봐도 있습니다. 저는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슝슝 보리 대화를 쓰시는 분께서 보리의 이야기를 감독님과 윤정수 씨의 다양한 버전으로 듣게 되니 좀 더 풍성하게 다가오는 지점이 있다고 하시면서 윤정수 씨는 영화를 본 후에 가장 흥미롭게 혹은 새롭게 다가온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질문했었습니다. 조금 더 다큐성으로 이 감독님은 좀 찍는 걸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담고 싶었다면 본인이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더 고민을 해서, 왜냐면 이런 분이라면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어땠을 때, 혹은 좀 저는 부모님이 아버님이 있지만 아버님을 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뵌 적은 있는데 어머니와 마찬가지라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누구나 부모님은 가시잖아요. 죄송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가시니까 가셨을 때 이분도 가실 거잖아요. 가셨을 때 느끼는 그 마음의 신경 변화에서 느끼는 또 그때 만드는 영화 다 다를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마다 느끼는 것에 대한 변화의 어떤 작품의 어떤 그런 것들 표현이 또 다를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또 잘 표현한 것들을 담아낸 것을, 그리고 아까 또 뭐 아이가 울 때 되게 고통스러웠다고, 감독이 고통을 잘 담아야죠. 어디서 나약한 소리하고 앉았어요. 아직 이 사람들 지금 2시간 영화 보고 오줌도 못 누고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거 얘기 듣겠다고 지금. 네. 제가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이분들이 소변이 좀 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진행을 좀 서두르는 것도 하는 건데 지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그러고. 다녀오실 분들은 언제든 자유롭게 다녀오셔도 좋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합의된 방광을 닫아당했는데 지금. 네. 암묵적으로 합의된 지점이라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네, 감독님 첨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지금 영화 아주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보리 냠냠이라는 대화를 쓰시는 분께서 이런 질문하셨어요. 보리가 스마트폰을 화상전화기라고 표현한 것이 조금 낯설었고 요즘은 배달 어플이 나와서 편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빛나는 초인종, 그러니까 깜빡깜빡하는 초인종 있죠? 그것도 원래 감독님 집에도 있었나요? 네, 빛나는 초인종은 집에 항상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시대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현재로 바라보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고 화상 통화를 하는 시대이고, 이 영화를 쓰었을 때가 2016년도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꺼내다 보니까 어떤 제가 느끼기에 한 2000년대쯤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영화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쨌든 들리든 안 들리든 똑같다라는 지점에 방점을 주고 싶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집중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대사로도 나오잖아요. 아빠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들리든 안 들리든 우리는 똑같아. 이런 이야기를 수어로 계속 전달하는데 극중에서는 아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조금 직접적으로 감독이 관객에게 전하는 말 같기도 했어요. 이게 너무 직접적인 메시지 같아서 좀 고민하시는 점은 없나요? 네, 이게 사실 그게 수어랑 언어, 그러니까 음성 언어랑 수어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인분들 만나면 직접적인 표현이 어쩔 수 없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직설적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표현이 되고, 근데 음성 언어였을 때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이 됐었겠죠. 근데 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할 때 아빠의 말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농인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서 직접적인 표현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나는 보리맥주. 나는 대하면 쓰시는 분께서 이런 질문 해주셨네요. 마지막쯤에 은정이도 소원을 비는 장면이 나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따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은정이도 소원을 비는데 그게 무슨... 네, 은정이가 비는 소원은 그 담임 선생님 있잖아요. 젊은 담임 선생님인데 다음 연도에 젊은 선생님이 우리 담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 근데 그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정우의 동생의 담임 선생님으로 나오시는 분이 실제 친구분이세요? 네, 실제로 중제에서 같이 자라고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이고요. 제일 친한 친구죠. 네. 그 아이들이 교문에서 보는 잘생긴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이 실제 감독님의 친구분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런 질문. 영화 속에서 그 은정이 같은 역할을 그 친구가 해줬어요. 실제로 어렸을 때. 네. 아 그럼 친구를 또 이 영화에 출연시키는 게 남다른 의미가 또 있으셨겠네요. 네, 그렇기도 한데요. 근데 너무나 놀고 있었어가지고 그 친구가 뭔가 도움을 주고 싶기도 하고 젊은 선생으로 출연했을 때 그때 배우신가요? 네. 실제로 배우 너무 노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건 작품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실제로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실제로 선생님 연기를 하고 나서 자기는 선생님이랑 너무 안 어울린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저한테 불만을 표시를 했죠. 근데 그렇게라도 나와야 다음 영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네 어머니들로 나오시는 분들이 감독의 친인척 분들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네, 그 영화 속에 처음에 보리가 이제 학교 가는 길에 평상에 앉아 계시잖아요, 두 분이. 그 보리 학교 가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보리가 안 들리다던데 하면서 평상에서 있던 세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큰어머니, 큰고모, 고모 그리고 저희 어머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마을 주민으로 출연을 했죠. 네, 또 이런 질문도 올라와 있어요. 저도 이게 보면서 조금 이해도 되고 야속하기도 한 지점이었는데 윤정수님 그리고 최대성 배우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 장면이기도 해요. 고모가 왜 정우에게 수술을 하면 축구를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숨겼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나요? 거의 야속하지 않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어른들이 그 상대방의 어떤 그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각자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각자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들을 늘 모든 삶에서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요. 제 생각에는 축구보다도 아예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지극히 사회적으로 그냥 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른이 된 거죠. 어른이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그 보리의 대사를 듣고 그렇지 아이에겐 축구가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나중에 했어요. 근데 소리가 너무 중요하죠. 사실 축구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오늘 생각이 달라요. 격하게 제 말을 또 이렇게 해석을 하시네. 이 감독은 잔잔하게 해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영화를 못 보셨어요? 잔잔하게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격하게 해석을 하시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어머니는. 최 배우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고모가 왜 여직했을까요? 이하 동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또 있어요. 이 질문 아마 감독님께서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리가 수호신 누운 장식품을 바다에 던지는데 그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그 나자르 본즈라는 터키의 부적이고 어떤 그 세상의 시선을 막아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적이에요. 근데 그 부적이 마지막에 던졌을 때 이 어떤 사람마다 각자 의미 있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소중한 물건들이 있고 그 물건에 의지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없어도 난 이제 괜찮다는 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장하는 보리를 또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마지막에 그 부적을 던지면서 영화를 끝내게 됐습니다. 네, 영화를 아주 디테일하게 봐주신 분들의 질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금 짧은 시간이나마 나는 보리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마지막으로 감독님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공개적으로 가능한 질문 하나 해주시고 답변을 듣고 자리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선배 코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사람들이 다 달랐지만 제일 뭐랄까 그래도 행복한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점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 행복한 기억 그리고 제일 감동적인 순간은 뭐였냐면 그 군대를 갔을 때 편지가 한 통이 왔어요. 훈련소에 있을 때 편지가 한 통이 왔는데 그때 딱 그 생일이 딱 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생일 축하에 5글자만 있는 편지를 받았던 순간이 전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어떤 그런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에서 어느 순간 말입니까? 행복했던 순간이 더 먼저. 부모님과의 순간이죠. 그렇죠. 부모님이랑의 연관을 지금. 저는 집을 처음 마련해서 어머니와 둘이 살 집을 처음 샀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지금은 날라갔죠, 그 집에 또. 네. 슬픈 얘기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근데 지금은 어머니마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픈 일이 아니에요. 이미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되게 저에게는 좀 생각이 있고요. 그런 부가가치에 관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우리의 중요한 가치나 정말 그런 거는 요즘 부동산도 시끌시끌하지만 집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되게 정말 마음속에 그다음에 머릿속에 남아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하신 분도 있고 곧 경험하실 겁니다. 100년 안에 모든 건 다 벌어지잖아요. 100년의 세월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를 갖고 태어나든 되게 멀쩡한 육신을 갖고 태어나든 모든 것은 100년에 다 벌어지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게 행복하고 아마 감독님은 행복하셨을 거예요. 본인이 겪었던 삶에 관한 것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주인공들은 아직 주문진에 살아계시고 그죠? 그렇다면은 저는 지금이 아마 되게 행복하시지 않겠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인데 저는 또 그랬던 기억이 좀 되게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그 행복한 기억을 누가 가져가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네. 또 뭔가 아차 하셨는데 질문하신 게 남아 있었나요? 네. 이건 따로 술 먹으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 지금 있는 거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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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고백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자 좋아합니다. 네. 오늘 나는보리의 대화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대 선배님부터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태어나서 45년 만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나날들이 희망으로 가득 찬 어쨌든 좀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쨌든 본인의 그 행적이 담긴 영화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를 되게 특별하게 봤고요. 저는 판타지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판타지물을 이 감독님이 좀 재밌게 만드는 걸 꼭 경험하고 싶은 바람이 있어서 그것을 꼭 한번 이루어지시기를 엄청난 투자를 받아서 자기 돈 말고 자기 돈으로 만들면 좀 후달리거든요. 이거 투자할까 말까 뭐 그런 잡생각도 많이 들고 남의 돈으로 펑펑 써서 정말 멋진 영화를 꼭 만드는 그때를 기대하고 여기 계신 분들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분들은 꼭 한번 좀 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영화가 어떤 제가 위로를 받듯이 코다들한테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농인분들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한글 자막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농인분들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극장에 가서 한글 자막이 있으니까 봤으면 좋겠다라고 한마디씩 해주시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경험을 농인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사람이 쏟아내는 말을 너무 열정적으로 통역을 해주신 최항수 서터 선생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보리가 5월 21일에 개봉해서 지금 극장으로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초대하기도 참 어려운 송구스러운 시기이긴 합니다만 영화 오늘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에 많은
좋은 입소 부탁드리겠고요. 네, 코로나 시국에 건강히 안녕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좋